행정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의무 교육도 개원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전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의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합병증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임시 틀니 장착 조치를 놓친 치과 원장 A씨에게 1,28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개원가의 행정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의무 교육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병의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은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3종으로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 교육은 7종이나 돼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 1회 모든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중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모두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미실시했을 경우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으로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50인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에 해당합니다. 교육 미실시 시 각각 최대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대상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치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의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8월 20일로 종료됐지만 일선 의료 현장의 스트레스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개원가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모 치과의 경우 적극적인 안내 문자 발송 및 치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분증 지참과 관련해 설명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업도 역시 일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각 시도지부를 통해 공문으로 공유하는 등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현재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 게시물의 표기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의 선후 관계를 강조해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 조건부 경제적 대가도 표시 문구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추천글 작성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해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SNS나 쇼핑몰 등의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등입니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문구를 삽입할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합병증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희대 치과병원 자료를 취합한 급여 임플란트 제거 및 합병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취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치과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환자의 기계적 합병증 발생률은 16.1%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생물학적 합병증은 9.7%, 임플란트 주위염, 주위점막염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임플란트 환자의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22.8%로 나타났으며 남성, 장애가 있는 경우 특히 높았습니다. 환자가 아닌 치아별 합병증 발생률을 살펴봐도 기계적 합병증은 11.8%, 생물학적 합병증은 6.9%, 임플란트 주위염, 주위점막염은 1.7%였습니다. 치아별 임플란트 합병증 발생률은 17%로 역시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구치부 교합 고경을 고려한 임시 틀니 장착 조치를 놓친 치과 원장 A씨에게 1,28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B 원장은 환자에게 총 9개의 임플란트 및 보철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구치부 교합 고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임시 틀니 장착 등의 별도 조치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환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시 틀니를 사용해 교합을 회복시키고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치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구치부 교합장애, 전치부 마모 가속화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이노디테크가 오는 11월 16일 투명교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메가스쿨이 오는 11월 16일 메가스쿨 2기 골류도 재생학을 메가젠 강남 사옥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이노바이오서지가 오는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아미 에센셜 코스를 온라인 중계합니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가 오는 11월 17일 정주진정법 연수의 실습 과정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 의사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